그렇다면 투자의 기본 원칙을 어떻게 세요? 우린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가 있고요. 투자자 중에는 예금자가 있습니다. 예금만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따기 위해서 이것만 찍어주면 내가 여기다 돈 투자해가지고 확 1억 천금 벌겠어 막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은 도박꾼 같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투기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자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고정 수입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투자자입니다. 한탕 벌어서 난 놀 거야. 이거는 복권 당첨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투기하는 사람이 한탕 하게.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기 계획을 갖고 있느냐, 단기 계획에 움직이느냐, 이거를 우리는 모르죠.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 수익을 노리고 우리는 얼만큼 오랫동안 해서 돈을 벌 것인가 라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와 투기를 다 다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단기 수익도 많이 내고 장기 플랜도 가져가고 이 두 개를 섞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다 투기 내로남불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나는 투자자고 쟤는 투기꾼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거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투자자인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묶는 것과 투자의 차이는 뭐냐? 그래서 수입이 있으면 돈을 묶어두는 것은 이런 걸 사는 거죠. 그래서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추가 수입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로 집 사는 것도 돈이 묶이는가 아닌가. 돈이 묶이면 뭡니까? 소비고 돈을 다시 벌어내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집을 사야 됩니까? 투자를 해서 돈을 벌 때 버는 돈으로 집의 유지 보수가 가능해지면 이거는 집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투자를 했는데 돈을 못 벌거나 아니면 버는 돈으로 집의 보수가 안 된다 그러면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다 모릅니다. 그냥 돈이 오르니까 사야겠다라는 생각만 하지 내가 지금 당장 이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는가? 다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낙관론을 듣다 보면. 비관론을 듣다 보면 다 안 될 것 같죠. 하지만 그 안에서 버는 돈으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 내가 더 추가적인 돈을 여기다 투입하지 않아도 이것이 돌아갈 수 있는가를 한번 짚어보셔야 되는 거죠. 돈을 굴리는 방법은 금전 가치를 현물 가치로 만들었다가 현물 가치를 도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금전 가치를 올리는 부분과 현물 가치를 올리는 두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투기가 완전 도박은 아니지만 도박처럼 투기를 해버리면은 답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고 내 자금의 규모를 알아야 되고 난 얼마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언제까지 이 돈을 굴려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물 가치가 금전 가치를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물을 많이 사놓는 것, 자산을 사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책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2배가 걸리는 시간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요. 위험은 어떻게 됩니까?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자유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넘어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게 필요한 거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거고요. 이거는 너무 위험해. 내가 실패하지 않고 싶어. 그러면 요 안정적인데 계속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안정적인 것들은 시간이 오면은 점점 좁아집니다.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위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언젠가는 이 도움닫기를 통해서 일로 올라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모든 시간이 이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래서 돈을 분산하라는 건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투자자의 길하고 일반적인 투자자의 길이 다른데 뭘 하셔야 되냐면은 돈의 노예로 사는 길은 일의 노예가 되고 자본의 노예가 되고 인플레이션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의 노예는 저축 없이 계속 일만 하고 사는 거죠. 이 일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일의 노예입니다. 자본의 노예는 뭡니까? 예금만 하고 투자를 하지 않고 저축한 이 자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 삶을 사는 거죠. 인플레이션의 노예는 뭡니까? 금전적인 가치에만 투자하다 보면 현금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벌던 100만 원이 오늘의 100만 원이 아니네? 라고 느껴지시면은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삶을 살지 마시고, 투자의 길로 가셔야 되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했을 때, 천천히 가는 길에 평균에 관심을 갖죠. 그래서 평균 20년 정도, 그 다음에, 자동 조정 모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하고, 이것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일반 투자자이고요. 경기가 나쁠 때 어떻게 됩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지금 미리 준비하시지 않았으면 지금 시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계실 겁니다. 되게 전문가인 사람들은 경기가 나쁠 때도 돈을 벌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진 것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 이거는 굉장히 수동적인 투자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쥐면서 경기 좋아질 때까지 참는 길만 남아있다면 굉장한 수동적인 투자를 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나오는 것은 선택은 투표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됩니까? 전문적인 투자자의 길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길은 조금 빨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갖춰야 되고요. 경기가 좋을 때, 나쁠 때 다 투자할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실패를 했을 때, 이런 실패들은 한 번씩 겪어볼 수 있는구나 하는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 여유를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리한 빚을 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빚 안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손실에 대한 방어,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손실에 대한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뭐 헤지펀드 같은 것들이 있다. 근데 저는 별로 추천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른 길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보다 많이 벌든가, 회사를 하나 만들든가, 아니면 다른 투자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결론은 뭡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좋은 상담인,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이 해야 될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생활 편의를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투기로 만족하느냐, 혼자서 할 것이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이냐, 그 다음에 금융이 있고 자산이 있는, 현물 자산이 있는데 금융 자산으로 갈 것이냐, 현물 자산으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투자 상품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이 책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입이 있죠. 이 수입을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냐? 경제적인 에어백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나의 삶에 위험이 닥쳤을 때 이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버는 거지만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내가 버는 금액에 내 생활비에 한 12배 정도 되는 돈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닥쳐도 좀 절대적으로 거의 90%, 95%는 이 돈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해고를 당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동안 뭐 해야 됩니까?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려면은 결국에는 뭘 해야 됩니까? 6개월에서 1년 동안 불안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면 소비 수준이 굉장히 낮아져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요게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경제적인 안정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12%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12%가 굉장히 안전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 40, 보수적인 투자 40, 그 다음에 공격적인 투자 20 정도의 배분을 해라. 그래서 필요한 금액에 얼마까지? 150, 그러니까 150달. 여기는 12달이었잖아요. 지금 여기는 150개월을 버틸 수 있는 금액을 만든다면은 당신은 경제적인 안정에 이른 것이다.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은 잠깐 이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자유는 뭐냐 했을 때 목표 수익률을 20에서 30%까지 뛰어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워렌 버핏 수준의 삶을 사는 건데 예, 이 사람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고 책이 쓰여진 게 좀 옛날이다 보니까 이런 수익률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다. 그런 시기가 오는 게 경제적 자유고 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되게 많은 유튜버들과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가르쳐 주겠다고 예, 굉장한 많은 예, 엽니다. 예, 아카데미를 여는데 예, 요 정도만 알아도 그런 아카데미는 안 가셔도 충분히 예,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전문가는 어떤 게 전문가냐? 예, 그거는 이제 예, 부동산을 잘 아시는 분들 아니면은 주식을 잘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내 주변에 두고 예, 계속 질문을 해주면서 내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게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를 키워줄 전문가 그룹을 예, 만들려고 하는데 이 전문가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첫 번째는 모범이 될 만한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나의 롤 모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거기를 먼저 점령했던 상담인을 내 주변에 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전문가는 뭡니까? 예, 세무사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전문가, 주식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이 더 필요한 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봐야 됩니다. 내가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에게 배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다른 사람들을 주변에 찾으셔서 나의 스승으로 예, 인정을 하시고 그 사람과 네트워크를 가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라 라는 게 예, 여기에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명씩 보자라면은 예, 이 전제는 뭐냐면 나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내가 먼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예, 이 상담인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예, 그것을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담인에게 나도 상담인이 돼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돈을 주고 이 상담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인지 아니면은 예,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상담인이라는 건 뭐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내가 무슨 문제가 닥쳤을 때 뭐 복주머니 3개 주고 막 이거를 해결해라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속 만나면서 나의 삶을 지켜보고 내가 고민하는 게 뭔지를 좀 알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거고 그 상담인이 나와 대화하고 시간을 맞출 수 있다라면은 그 상담인에게 내 시간을 맞추는 게 예의입니다. 근데 대부분 뭐 하냐면은 이런 상담인들에게 되게 소홀하게 대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익이 준다고 느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에게 시간이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상담인들과 잘 관계를 맺고 내가 성과 날 때마다 그들한테 조금씩의 베푸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잘 맺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만나면 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이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주는 관계라면, 이제 나도
저 사람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은 이 관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들려면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이제 한 3부작으로 나눌까, 2부작으로 나눌까 하다가, 예, 2부작으로 나누면서, 예, 맞췄는데요. 예, 뭐, 중간에 잘라서 넣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누는 것이 돈이 주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번 노하우를, 예,